그때 이제 오픈 이제 첫 달부터 저희는 이제 다른 마케팅보다 계속 깻잎쌈을 싸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에다가 다 넣어주면 그 사람들이 먹고 바로 이제 구매를 해가시고 해서 첫 달부터 매출이 한 1억 3천, 1억 4천 막 이렇게 나오고 네, 제가 직접 지나가는 분은 이제 어머니 하면서 다 입에 다 먹여드리고 7평에서 사실 1억이 넘는 매출이 나오려면은 계속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최고 매출 명절 때 한 3천만 원 정도까지. 사실 이런 얘기를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안 믿는 분들이 80%고요. 그 다음에 10%의 분들은 믿고 나머지 10% 분들은 안 믿는 것도 안 믿는 건데 아, 저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막 댓글을 줬거든요. 사실 출시를 했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대박이 났던 게 아니구나. 아예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단골분들 오시면 저희가 맛있는데 왜 안 팔리지 해서 막 그냥 내드리기도 했었고 그때 이제 순간 또 머릿속에 번쩍 드는 게 이게 보여줘야겠다. 우리가 이제 뭘 파는 집인지 보여줘야 되는 게 저희는 이제 DP를 그래서 아예 다 바꿨어요. 작년 기준으로 한 2억 6천 정도 매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면 조금 더 가게 입장에서는 마진이 좀 좋을까요? 막걸리가 되게 상대적으로 소주보다 판매가가 높아요. 8, 9천 원부터 뭐 2만 원 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소주는 보통 1,500원 뭐 이렇게 들어와서 뭐 5천 원에 판매하고 3천 원 뭐 그 정도의 이제 마진인데 막걸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게 원에 가맹점에 납품이 되고 9,000원에 판매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핵심적인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뭘로 좀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시청자분들도. 뭐 제일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했다. 네네. 저는 약간 고민을 좀 깊게 잘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날렸고요. 지하철이라서 좀 시끄럽죠. 아마 피디님도 아실 거고 다들 알만한 그런 곳에 갈 텐데 이렇게 대한민국에 자영업자가 많은데 그래도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템으로 계속 돈을 끌고 있는 젊은 청년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물어보고 그분이 운영하는 브랜드가 어떤 형태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망원시장이라고 하면 금방 떠오르는 그런 브랜드가 있을 텐데 그 브랜드가 약간 리뉴얼을 해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지금 인기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도 만나보고 음식도 먹어보고 그리고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따가 같이 한번 보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되게 호남형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대표님? 저는 89년생 35. 이게 젊으신 나이에 벌써 이렇게 사업을 많이 확장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자영업자분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곳은 돈을 벌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사실인가요? 꾸준히 네,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일학이라는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인가요, 대표님? 일단은 우일학이라는 브랜드는 한식 주점이고요. 고추튀김이 좀 대표 상품으로 다양한 주류를 취급하고 있는 한식 주점입니다. 한식 주점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유명한 브랜드가 있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컨셉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우일학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떻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일단은 그 망원시장부터 이제 좀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오픈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한 달 뒤에 코로나가 이제 좀 터졌고 본점은 아직도 망원시장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테이크아웃도 좀 가능하고 배달도 가능하고 홀도 가능하고 이렇게 좀 그런 컨셉으로 저희가 좀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좀 대표 상품이라는 고추튀김으로도 마케팅도 앞장 세워서 하고 있고 손님들이 어떻게 보면 우일학을 좀 방문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걸로 그렇게. 근데 대표님도 아직도 지금 젊으신데 그때는 더 젊으셨을 텐데 시장 안에 무언가를 창업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사실 우일학 하기 전에는 제가 무침 프로젝트라는 홍어무침 테이크아웃점을 좀 운영하고 있었어요. 무침 프로젝트가 브랜드 이름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무침을 테이크아웃 형태로 망원시장에서 팔아야겠다라고 이제 기획을 해서 저희가 한 7평 매장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무침 프로젝트처럼 하나의 무침 카테고리 중 하나가 이제 홍어무침이었고 그 홍어무침을 이제 판매하기 시작을
했는데 오픈하자마자 반응이 좋아서 이거 단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아예 홍어무침만 판매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망원시장이었을까요? 일단은 유동인구가 너무 많았고요. 첫 창업할 때가 한 7, 8년 전이었는데도 망원시장이 많이 핫했습니다. 저는 이제 비교 상권으로는 좀 홍대랑 많이 비교를 했었어요. 저는 이제 유동인구 대비 그때 막 홍대는 뭐 메인으로 들어가면 한 4억, 5억 권리금이 막 이랬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바닥 권리금이 엄청날 때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유동인구만 볼 때 여기 망원시장이 저는 홍대 대비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시장이라는 상권 자체가 사람들이 소비하러 오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흐르는 상권이 아니라 물론 이제 구경하러 오시는 분도 있지만 주부부터 젊은 데이트 분부터 이제 다양한 손님들이 소비하려고 몰리는 상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유동인구가 다 진짜 찐 소비자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무침 프로젝트를 7, 8년 전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매출이 한 어느 정도까지 나오셨나요? 그때 이제 오픈 이제 첫 달부터 저희는 이제 다른 마케팅보다 이 홍어무침이 사실 호불호가 좀 강하다 보니까 계속 깻잎쌈을 싸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에다가 다 넣어주면 그 사람들이 먹고 바로 이제 구매를 해가시고 해서 첫 달부터 매출이 한 1억 3천, 1억 4천 막 이렇게 나오고. 사실 이 외식업 비즈니스라는 게 매장이 들어와서 어쨌든 음식을 주문하고 돈을 내고 먹어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 역행하셨네요. 돈을 내지 않아도 그냥 경험을 해봐라,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양한 마케팅들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아무리 맛있습니다, 좋습니다 해도 고객들이 이 홍어무침이라는 카테고리가 인식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리고 이제 삭힌 홍어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삭힌 거는 아닌 거였죠, 그죠? 맞습니다. 이제 삭히지 않은 이제 생 홍어무침을 저희가 야채랑 홍어랑 소스 이제 따로 패킹을 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차별화를 거기서 좀 뒀던 것 같아요. 이제 홍어무침이라는 이미지 자체도 전통시장에서 홍어무침을 판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소쿠리에 막 쌓아놓고 이제 판매하는 걸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아예 그때부터 좀 깔끔하게 패키지를 만들고 실제로 홍어도 저희가 직접 고객이 눈으로 보고 야채도 그날 아침에 준비해 놓고 하다 보니까 포장 패키지에서 바로 이제 좀 신뢰도가 많이 쌓였었고 이걸 이제 직접 고객이 먹고 먹는 순간 이제 홍어무침이 내가 알던 홍어무침이 아니구나 라는 이제 그런 인식을 고객들이 본인이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 시장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패키지화하고 직접 경험시켜주고 뭔가 좀 깔끔하고 젊은 사람들 또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이 봐도 브랜드 같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경쟁력이 많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그러면은 1억 이상씩 판매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일학이라는 브랜드를 또 만드신 건가요?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3년 정도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단골분들도 많이 생기시고 단골분들이 이거 좀 먹고 갈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홀 장사로 좀 접목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이제 홍어무침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메인은 될 수 없는 음식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저희도 홍어무침을 판매하면서 전이랑 같이 드시면 더 맛있고요. 기름진 음식이랑 같이 드시면 더 맛있고요. 하면 이 음식 포지션 자체가 서브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약간 페어링을 해줄 수 있는, 옆에서 받쳐줄 수 있는 메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메인을 더 이제 빛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좀 생각했고 그래서 이 홍어무침을 넣되 다른 이제 홍어무침이랑 다른 컨셉으로 기획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잘 어울리는 음식이 뭐일까 하다가 생각한 게 이제 막걸리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이제 음식은 좀 기름진 어떤 전이라든지 이런 뭐 다양한 뭐 무침이라든지 이런 수육이라든지 이런 걸 처음을 기획을 잡고 시작한 게 우일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 중에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보통 이런 인터뷰를 하다 보면 시청자분들께서 의심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아니, 저렇게 멀끔하게 되게 깔끔하게 잘생기신 분이 시장에서 그런 장사를 했다? 약간 안 믿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대표님께서 직접 매장을 오픈하시고 판매도 하시고 조리도 하시고 다 하셨던 거죠, 그죠? 네, 제가 직접 지나가는 분은 이제 어머니 하면서 다 입에 다 먹여드리고 어머님들이 안 먹을 수가 없겠다. 왜냐하면 너무
아주 잘생긴 총각이 그렇게 하면은 진짜 한 개 더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아, 맞아요. 계속 드시는 분 계시고요. 그래도 계속 주셨어요? 저희는 그래서 시식줄을 따로 막 세웠었어요. 한쪽에서 시식줄 세우고 한쪽에서는 바로 계산하는 줄 이제 세워서 7평에서 사실 1억이 넘는 매출이 나오려면은 계속 팔아야 되거든요. 하루 종일 팔아도 그게 가능할까 싶은 수치이긴 한데. 맞습니다. 특히나 또 막 그때 당시에는 한 7, 8천 원 홍어무침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판매하려면 한쪽에서는 계속 이제 시식을 하고 최고 매출이 얼마였나요? 7평에? 사실 저희는 이제 또 시장 상권 중 하나가 장점인 명절 특수를 좀 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홍어무침이 어떻게 보면 명절의 필수 음식은 아니지만 전이랑 이런 거 많이 드시니까 아시는 분들은 또 홍어무침 많이 사가시거든요. 그래서 한 최고 매출 명절 때 한 3천만 원 정도까지 하루에? 네. 또 월 매출이 그때 얼마나 찍혔나요? 그때도 근데 월로 보면은 사실 딱 피크타임 끝나면 또 그 다음 주가 좀 비수기여서 월 매출로 따지면 한 1억 2, 3천만 원? 그럼 계속 평균적으로 1억 정도의 매출이 계속 꾸준히 나왔던 거네요. 아, 네, 맞아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사실 이런 얘기를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안 믿는 분들이 80%고요. 그 다음에 10%의 분들은 믿고 나머지 10% 분들은 안 믿는 것도 안 믿는 건데 아, 저 거짓말이다. 그래서 막 댓글을 적거든요. 저는 이런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실제 눈으로도 보기도 하고 뭐 체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시청자분들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러움이 조금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3년 정도 장사를 하시다가 손님들의 어떤 니즈를 또 파악을 하셨고 먹고 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면서 메인 메뉴로 전이나 가장 필살기가 될 수 있는 고추튀김, 이게 진짜 저는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개발이 된 거예요? 그 고추튀김이 처음에는 없었고 아, 우이락은 있었는데 고추튀김이 없었나요? 맞습니다. 아, 처음 알았네요, 이것도 저는. 네. 초반에 오픈할 때는 이제 없었고 저희는 이제 좀 전으로 밀어보자라고 했었고 또 이제 시장 상권이니까 앞에다가 좀 깔아놓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뭘 어떻게 DP를 하냐에 따라서 매출이 정말 달랐고 처음에는 저희가 전을 이제 다 깔아놨었어요. 그래서 100g에 얼마 해가지고 손님들이 직접 담아서 계산하는 그렇게 이제 기획을 하면서 또 한쪽에는 저희 이제 뭐 전통주나 다양한 술들을 또 DP를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여기 되게 다양한 술이 파는구나 약간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계속 마케팅이 된 거죠. 그래서 전을 그렇게 판매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이 든 게 우이락을 와야 되는 이유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이라고 하면은 사실 어머니들이 다 부치는 게 전이고 그렇죠. 사실 누구보다도 제일 잘 부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만의 좀 경쟁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테이크아웃도 되면서 저희 집만에 와야 되는 그런 이유를 기획한 게 또 고추튀김이었고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또 하다 보니까 술안주도 돼야 되고 밥 반찬도 돼야 되고 포장도 돼야 되고 배달도 돼야 되고 이런 걸 이제 찾다 보니까 저는 또 이제 부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튀김은 비교적 금방 이제 회전율이 돌더라고요. 튀김옷만 입혀서 가지고 넣으면 되니까. 또 그때 당시에는 인스타그램이 막 거의 시작하는 단계여서 이런 게 사진을 찍었을 때 좋은 게 나오면 좋겠다 해서 대왕 고추튀김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해서 고추튀김이 탄생했다라고 하니까 뭔가 좀 풍선에 바람 빠지는 느낌이 약간 드는데 뭔가 약간 핵심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고 어떻게 하다가 약간 유레카를 외치면서 고추튀김이 탄생했을지가 좀 궁금한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저희 우이락이 기획하기 전부터 사실 어떤 지역에 되게 고추튀김으로 유명한 집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압구정에 떡볶이집에서 그렇게 고추튀김을 판매하는 게 이제 한추라는 브랜드였고 어떤 전집에서 이제 그 고추튀김을 판매하고 있는 게 흥부전, 놀부전 이런 이제 어떤 그냥 동네 전집에서 하고 있었어요. 저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많이 사 먹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아이템이 저는 이거다, 이 아이템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튀김기 하나 사놓고 반죽물 배합이며 속 배합이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기존에도 이제 홍어무침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창업을 하고 싶었고 아이템을 좀 계속 찾아다니다가 첫 창업이 홍어무침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이락에서도 어떤 핵심 아이템이 좀 필요했었고 그게 저는 이게 고추튀김이 제가 지금 앞전에 설명드렸던 거를 다 부합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 아이템을 좀
정하게 됐고 계속해서 레시피를 개발하면서 좀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 바삭함이 좀 오래 유지되면 좋고 이게 간식도 되지만 한 끼 또 간편하게 식사도 되거든요. 안에 고기가 많이 차 있어서 그런 걸 다 이제 조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추튀김이 우이락을 있게 한 희대의 아이템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고추튀김을 출시하시고 나서 매출의 어떤 변화폭이 좀 크셨나요? 사실 출시를 했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대박이 났던 게 아니구나. 아예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단골분들 오시면 저희가 맛있는데 왜 안 팔리지 해서 막 그냥 내드리기도 했었고 그때 이제 순간 또 머릿속에 번쩍 드는 게 이게 보여줘야겠다. 우리가 이제 뭘 파는 집인지 보여줘야 되는 게 저희는 이제 DP를 그래서 아예 다 바꿨어요. 전을 다 치워버리고 거기에 고추튀김 모형을 제작을 해서 앞에다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야 여기 막 이렇게 이제 자동적으로 입소문이 날 수 있게 그렇게 쌓아놓으니까 바로 이제 사람들이 이거 하나 주세요 이러면서 판매가 이루어졌고 저희가 아, 이거다 싶어서 좀 그때 당시 마케팅도 고추튀김의 어떤 사진 한 장으로 담아서 우일하게 왕 고추튀김입니다 이렇게 알리기 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고추튀김이 지금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언론도 많이 탔고 연예인분들도 많이 방문하고 또 TV에서도 막 여러 곳에서 찾아갈 정도로 되게 유명해졌는데 어떤 방송에서 좀 나왔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또 왔다 가는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는 일단 사실 또 운이 되게 좋았던 게 망원시장이 또 옆에 상암동이 방송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망원시장 안에 또 다양한 이제 맛집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 집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런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아예 묶어서 뭐 망원시장 편으로도 방영이 됐었고 오히려 저희가 돈을 막 받아가면서 이제 막 공짜로 마케팅이 많이 이제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연예인 뭐 유튜버 분들이나 너무 많이 왔었죠, 유튜버 분들은. 네네 와서 저도 이제 모르면 이제 업로드 되어 있고 지인들이 막 보내주기도 하고 연예인분들 중에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실까요? 얼마 전에는 뭐 대성님 그분도 이제 촬영하고 가셨고 빅뱅의 대성이요? 그분도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개인 채널이 있으시구나. 전 몰랐네. 되게 핫한 연예인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다 가셨어요. 이용자 님도 예전에 초반 때 막 왔다 가시고 그냥 개인으로 왔었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송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아니더라도 근처에 방송을 하시면서 저희 거 하나 사가시고 가시는 경우도 있었고 확실히 DP를 또 잘해놓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들릴 수밖에 없는 아 맞습니다. 참새방앗간처럼 그런 마케팅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상권에 좀 되게 가장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좀 인지도가 많이 그래도 생겼던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이제 우이락이 고추튀김으로 좀 꽤 많이 유명해지고 언론도 많이 타고 하시다가 이거를 아예 그냥 브랜드화해서 가맹 사업을 시작을 하셨단 말이죠. 그거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개인 장사를 하다 보니까 직영 매장을 뭐 2개 이제 3개 막 운영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직원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제가 에너지가 너무 많이 이제 들어가서 사실 직영 매장을 하면은 이런 뭐 현금의 흐름이나 이런 건 더 좋긴 하지만 제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직영 매장 하면은 점장님이 운영하는 체제인데 가맹 사업을 하면 이제 매장의 주인이 운영하는 거니까 저는 그런 게 되게 좀 매력 있지 않을까 싶어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좀 가맹 사업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게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가맹 사업을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되셨나요? 에너지는 똑같고요. 오히려 더 신경 써야 될 게 더 많은 것 같고요. 제가 그때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곳이 연남점인데 사실 여기는 시장 안에 있는 우이락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컨셉이 다른 느낌은 있거든요. 이 매장이 언제 오픈했고 요즘은 어떤 형태로 좀 컨셉을 잡아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 매장은 작년 이제 12월 달에 이제 오픈을 했고요. 이제 아무래도 본점이 시장이라는 특수상권 안에 있다 보니까 사실 가맹 사업 할 때도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매출이 많이 일어나서 장점과 동시에 특수상권이라는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망원시장에서 사실 고추튀김으로 뭐 얼마까지 파셨었죠 그때? 작년 기준으로 한 2억 6천 정도 매출이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2억 6천 판다고 하면 깜짝 놀랄 수치이긴 한데 망원시장이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라고 하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 의심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 창업자분들이 다 이제 그런 이제 시선이 있는 거죠. 망원시장이니까 라는 게 이제 되게 많았고 그래서 저는 망원시장이 아니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우일학이라는 브랜드가 인지도가 있고 충분히 이제 이렇게 로드로 나왔을 때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사업 모델을 제가 좀 증명을 해놓고 나야지 저도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가맹 사업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싶어서 제가 직접 여기 직영 매장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여기는 한 7천 정도 평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7천이면은 입증을 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연남점은 사실 이렇게 좀 큰 평수가 없어요. 이 동네가 되게 좀 아기자기한 동네고 한데 저희가 저런 곳을 안 들어가고 좀 대로변에 좀 가시성 좋고 큰 평수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용 대비 매출은 더 나와야 되는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런데도 저희가 이런 연남점이라는 이제 젊은 상권에서도 오일학이라는 브랜드가 이렇게 그래도 매출이 나오는구나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방금 말씀하신 그 점에 약간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왜냐하면 사실 전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한식 주점을 한다는 게 머릿속으로는 와 되게 좋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 그 사업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은 진짜 참패를 맛본 브랜드들이 꽤 있거든요. 제 지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브랜드들도 몇 개 있긴 한데, 근데 우일학은 제가 뭐 망원시장에서만 가봤고 여기는 처음인데, 들어오면서 어떤 느낌이라든지 뭐 메뉴판에 지금 되어 있는 사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다른 곳들하고는 좀 차별화가 좀 있긴 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컨셉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건지. 저희가 사실 한 작년 말부터 좀 많이 준비를 해서 올해 초에 대대적인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남점을 기점으로 저희가 인테리어도 그렇고 메뉴도 그렇고, 기존에는 좀 우일하게 고추튀김을 앞세워서 뭐 전, 뭐 막걸리집 이런 이미지가 좀 강했는데, 이걸 저희가 이제 가맹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막걸리집이라는 그 컨셉 자체가 주류 시장 안에서의 어떤 작은 카테고리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매니아층이나 이제 그런 층들은 있지만 저희는 이제 브랜드로서 더 확장의 어떤 좀 발목 잡힌 그런 느낌이어서, 오히려 이거를 저희는 더 포괄적이게 한식 주점이지만 다양한 막걸리도 있습니다로 이제 좀 저희가 리뉴얼을 했고요. 그다음에 메뉴 자체도 전이라는 메뉴가 사실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음식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를 해보니까 손이 많이 가게 되면 사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요즘 어떻게 보면 시대에 좀 역행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과감히 좀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저희가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이라는 건 기존의 이제 핵심 대표 상품들은 몇 개는 가져가되 이제 조금 더 조리가 쉽고 인건비가 낮출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한식 기반의 안주들을 많이 넣었고요. 그렇게 해서 좀 이번에 리뉴얼을 많이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안주도 보고 제가 직접 또 한번 먹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주 좀 세팅해놓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안주를 아주 간단하게만 이렇게 차려봤는데, 지금 우일학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주가 대략 몇 가지 정도나 되죠? 지금 현재 한 45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다 만들려면은 어렵진 않은지 그게 좀 걱정일 수도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주점이고 좀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좀 집중할 때 집중하고, 또 어떤 메뉴들은 어느 정도 구색 맞추기 이제 메뉴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다수 좀 메뉴들을 조리하기 좀 편하게 이렇게 좀 규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메뉴판이나 실제로 안주 나오는 거 보니까 비주얼을 다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또 운영적인 측면도 생각해야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점주도 생각해야 되고 또 고객들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메뉴 파트나 이런 거 다 직접 한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예전부터 요리를 하셨었나요? 저는 막 요리를 셰프님들 뭐 이렇게 배운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좀 저는 제 장사를 하고 싶어서 군대 갔다 와서 한 22살 때부터 계속 좀 많이 돌아다녔었던 것 같아요. 주방을. 그래서 뭐 짧게는 한 6개월, 1년 단위로 뭐 이자카야, 파스타집, 호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뭐 주방 동선이라든지 맛 궁합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많이 그냥 익혔던 것 같아요. 어떤 요리를 제가 막 전문적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궁합과 궁합 이런 걸 되게 많이 학습했던 시간이지 않았나. 그런데 뭐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그렇게 밑바닥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귀공자 스타일의 외모를 가지셔가지고 아마 시청자분들이 또 안 믿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또 잠깐 쉬는 시간에 저희 얘기 나눴는데, 대표님 이미 결혼하셨답니다. 혹시나 또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있으신가요? 여자분들 비중도 제 채널이 한 30% 됩니다. 네, 그래서 또 두 아이 아빠이기 때문에 또 혹여나 다른 마음은 갖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그러면 저희가 또 고추튀김은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고추튀김을 한번 제가 직접 먹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제가 오리지널은 일부러 커팅을 좀 안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잡아서 이거를 진짜 2번 튀긴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2번 튀겨가지고 예전에 저도 먹어보고 오랜만에 먹는 건데 일단 한번 그대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맞아. 이 맛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찌양님이 오셔가지고 엄청 잘 드시더라고요. 찌양님은 채소를 못 드신다고 해갖고 처음에 이게 괜찮을까 막 했었는데 딱 맛보시고 너무 맛있게 드시고 바지락 술찜을 정말 맛있게 드셨어요. 그리고 막걸리도 엄청 취하시고 지금 진짜 맛있어. 이 안에 고기 들어가지고 간식도 되고 식사도 되고 그리고 느끼하지가 않아요. 또 소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또 찍어 드시면은 이게 무슨 맛이 있는 거죠? 고추튀김이? 이게 콘소메 맛, 치즈 맛, 그다음에 양념. 약간 콘소메 맛을 생각했다는 게 참 저는 진짜 셰프였으면 콘소메 맛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추튀김에. 그런가요? 사업가기 때문에 콘소메를 적용시키지 않았을까. 제가 밤에 콘소메 팝콘을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중독성 있잖아요. 예, 이게 저도 모르게 계속 가니까 또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그러니까 되게 잘 어울리는 맛일 것 같고. 그리고 요게 뭐죠? 그건 이제 닭목살 양념구이입니다. 네,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닭목살을 엄청 좋아하진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소금구이도 사실 잘 안 먹는 편인데 이건 어떤 맛인지. 이제 보면 요즘에 되게 닭 특수 부위 브랜드들이 많아져서 소비자들이 이제 닭목살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다 접해봤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되게 술안주다. 양념이 좀 감칠맛이 좀 나게. 양념 맛있네요. 그리고 비주얼이 엄청 좋더라고요. 처음에 나올 때 보니까. 지글지글 하면서 나오던 게 지금은 이제 지글지글 하는 게 없는데 다 식어가지고. 맛있네. 자, 그리고 바지락 술찜. 끓는 동안에 앞에 있는 막걸리 좀 소개 좀 시켜주실래요? 네, 이건 양조장이랑 협업해서 이제 만든 크림 막걸리고요. 직접 그러면 우이락 브랜드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협업하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양조장 측에서는 막걸리가 많이 팔리면 좋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 제품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생겨서 좋고 제가 흔들었나요? 안 흔드신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안 울고 많이 먹기 때문에. 이거는 탄산이 거의 없어서 젊은 20, 30대 여성분들 좀 타겟으로 저희가. 촬영하면서 이렇게 술 먹으니까 너무 좋네. 이거는 저희 그 스파클링. 이것도 우이락이에요? 네, 이것도 저희. 그럼 우이락 자체 브랜드 막걸리가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2개 있습니다. 같은 양조장이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이런 거는 그러면 조금 더 가게 입장에서는 마진이 좀 좋을까요? 막걸리가 되게 상대적으로 소주보다 판매가가 높아요. 8, 9천 원부터 뭐 2만 원 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소주는 보통 1,500원 뭐 이렇게 들어와서 뭐 5,000원에 판매하고 3,000원 뭐 그 정도의 이제 마진인데, 막걸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게 원에 가맹점에 납품이 되고 9,000원에 판매합니다. 많이 남네. 근데 이제 미리스가 또 500ml.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마시게 되면 사람들이 알코올이 들어가면 사실 돈 생각 안 하고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오히려 젊은 분들이. 맞아요. 그냥 플렉스 하더라고요, 그날은. 이 막걸리가 터지지 않고 따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막걸리 전문가 입장에서. 약간 45도 각도로 따면 됩니다. 45도 각도로? 뭐 누구는 이렇게 뭐 공기를 빼줘야 된다, 누구는 살짝 열어놓고 뭐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이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제일 이제 많이 따드리다 보니까 45도 각도로 이렇게 하면은 금방 위에 탄산이 금방 빠져서 이러면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군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네. NG 삑. 이게 제 스타일입니다. 진짜 맛있는데 이거는? 아니, 제가 나이가 들고 나서는 일반 포차나 맥주집을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제 술집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안주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면 가기 싫어지는 그런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냥 모르고 막 먹었는데, 근데 우이락은 그냥 메뉴판에서 보던 사진 그대로 나오고 먹으니까 퀄리티가 되게 좀 좋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가맹 사업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점주님들하고 또 이렇게 이런저런 사건도 발생되고 또 뿌듯할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많잖아요. 어떤 때 좀 뿌듯하고 좀 어떤 가맹점주님이 좀 기억에 남는지 저는 먹고 있을 테니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가면 점주님들 중에서 기억이 남는 점주님은 아예 그냥 상가를 계약을 하시고 그냥 이 자리는 그냥 우일학이다 결정을 그냥 혼자서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어딘가요? 상도점인데 상도역 바로 이제 옆에 있어요. 근데 이제 상도점은 술집들이나 이런 게 많이 없거든요. 술 상권이 아니고 주거 상권이고 대로변 한 차선 그런 도로 앞에 있는 매장인데 그러면은 쉽지 않은 곳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봤을 때 이게 조금 애매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고깃집도 있고 술집도 있어야지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순환되면서 네, 근데 되게 좋았던 게 이제 건물이 홍건물이에요. 그래서 평수는 되게 13평이지만 밖에서 봤을 때 3층짜리 건물처럼 이렇게 건물이 좀 리모델링 그런 식으로 지어놨더라고요. 1층, 2층을 1층, 2층인데 3층짜리 건물처럼 지어놨어요. 그럼 점주님께서 1층, 2층을 임차를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계약하기 전부터 여기다 나 우일학 해야지 했는데 우일학에 전화는 안 하고 그냥 계약을 하고 나서 전화했다고요? 네, 계약을 하시고 여기 우일학을 이제 내달라라고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가서 이제 확인했는데 다행히 이제 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진행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되나요? 예, 다행히 근데 아무래도 이게 건물위에서 주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어서 바로 앞에 또 버스 정류장이기도 하고 대로변이 항상 거기가 또 정체가 또 심한 구간이어서 얼굴이 엄청 좋구나. 네. 가시성이랑.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랜드 측에서도 자체 막 홍보가 좀 많이 됐고 이게 가시성이 좋으니까 사실 사람들한테 인지시키는 거에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사실. 맞습니다. 또 다른 뭐 또 기억에 남는 점 있으실까요? 또 다른 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산에 있는 백석점 점주님이 조금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개인 이제 수제 맥주집을 한 7년 정도 운영을 하셨어요. 오래 하셨네요. 개인 브랜드를. 네, 개인 브랜드. 그래서 다양한 이제 수입 맥주라든지 이런 맥주 종류가 엄청 많게 이제 운영을 하셨고 안주도 되게 파스타도 있고 뭐 타코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이제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맥주 붐이 막 불었었잖아요. 발맥, 브라운호프. 맞습니다. 주변에 이제 그런 게 생기면서 아무래도 이제 개인 맥주 브랜드가 매출이 계속 이제 하락이 돼서 거의 다 죽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술을 저희가 많이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철 이런 게 아니라 계절에 좀 영향을 받지 않고 좀 이제 사계절 동안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찾았다가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지금 술 종류가 몇 개 있죠, 우일학이? 저희는 한 70가지 정도 있습니다. 엄청 많구나. 네, 그래서 저희도 뭐 생맥주도 뭐 기본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 일반 주류부터 막걸리, 전통주, 하이볼까지도 다 이제 하고 있어서 두 분은 그러면 같은 자리에 우일학으로 바꾸신 건데 어떤가요? 잘 되나요? 잘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상가 계약이나 상권 제가 같이 봐드리는데 백석이 월세가 엄청 저렴합니다. 그 동네가 얼마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한 170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상도랑 백석이랑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알 수 있나요? 백석 같은 경우에는 뭐 초반에 오픈했을 때 뭐 오픈빨도 있고 해서 한 5천 뭐 한 초중반 때 지금 나오다가 지금은 한 4천에서 5천 그 구간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월세 비교하자면 진짜 수익률이 장난 아니네요. 네, 수익률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점주님이 올해 7년 동안 이제 운영을 하셨으니까 노하우 또 있으시겠죠. 장사를 진짜 잘하세요. 네, 이런 스킬들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이제 오픈 때부터 안주 뭐 퀄리티나 이런 게 또 꾸준하고 확실히 이게 뭐 물론 브랜드도 좋아야겠지만 운영하시는 분의 능력이 그래도 한 진짜 반 정도는 된다. 맞습니다.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저희 브랜드를 빌려서 이제 창업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손님을 계속해서 하는 거는 이제 점주님의 몫이거든요. 저는 절반 이상 점주님의 그런 게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은철 대표님도 20대 때부터 어쨌든 장사의 꿈을 키우시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부러운 위치일 수도 있고 또 본인 입장에서는 더 크게 성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여기까지 온 이후에는 대표님의 어떤 열정과 노력 그리고 노하우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표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핵심적인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뭘로 좀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시청자분들도. 뭐 제일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했다. 네네. 저는 약간 고민을 좀 깊게 잘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날렸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망원동에서도
때도 앞에 지금은 이제 뭐 술 냉장고가 진열돼 있지만 그 자리 정말 많이 부시고 하고 아, 여러 번 그렇게 교체를 해보신 거구나. 거기다가 뭐 평상도 깔아보고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은 막 그 다음날 다시 부시고 앞에서 다시 전판을 놔볼까 해서 전판 해보고. 아, 근데 대표님 진짜 대단하신 게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걸 저는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사장님들이 더 많고 무언가 변화하거나 바꾸거나 하는 게 사실 마음속에서 이게 우러나야지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대표님은 그거를 계속 바꾸면서 테스트해보고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뭘 바꿨을 때 바로바로 결과가 바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희열을 또 맛보시니까. 뭘 잠깐 바꿨는데 되네 약간 하면은 거기서 계속 성취감이 막 왔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우일학이라는 브랜드로 어쨌든 더 크게 성장하고자 지금 오히려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앞으로 우일학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실 건지. 이게 저희도 맨 처음에 직영만 할 때는 사실상 1차원적으로 계속 고객이 원하는 거 그냥 고객의 입장에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했었는데, 이게 가맹사업은 고객 플러스 점주님이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하다 보니까 한 단계 진화된 사업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뭔가 계속 재밌더라고요. 이게 미션을 하면서 계속 만족해 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계속 하면서 하는 게 그냥 제 일에서 재밌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이제 브랜드들도 다녀오고 같이 뭐 인터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 촬영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사실 오늘 내용은 정말 담백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무언가 크게 막 자극적으로 해서 막 이렇게 막 후킹을 하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되게 담백하게 어떤 한 청년의 사업 일대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이 만든 브랜드가 어떻게 지금 방향성을 잡아가고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되게 소탈하게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공감도 되게 많이 됐고, 또 실제 앞에 놓고 먹어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냥 약간 우일학을 약간 좋아하게 됐어요. 저는 그냥 우일학 하면 그냥 고추튀김 딱 그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우일학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게 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많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가맹점도 나가고 직영점도 계속 운영을 하시면서 사실 그렇게 브랜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 오늘 너무 좀 뜻깊은 시간이었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장사공프로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제 채널 언제부터 보셨나요, 대표님? 되게 좀 오래전부터 봤고 100%다 보진 않았지만 저는 운전 중에도 라디오처럼 틀어놔요. 막 노래 듣는 것보다 이런 걸 라디오처럼 이렇게 유튜브 채널 틀어놓고 하면은 되게 유익하고 도움도 되게 많이 받고 자극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또 대단하신 분들 많이 나오는 거 보면은 막 그런 거 들으면서 스스로 동기부여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채널이고 저도 여기 나와서 영광입니다.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일학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도 뭐 고객 뿐만 아니고 뭐 지금은 점주님들까지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 만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객분들한테 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일학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장사건 프로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어쨌든 오늘 되게 담백한 이야기를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나눠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이었고, 이걸 진짜 빨리 먹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여기서 일단 촬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왠지 근데 고추튀김 진짜 맛있다. 일로 와봐요. 이거 한번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죠? 네. 어우.